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창업깡패 이한규입니다. 앞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업종에 관계되어 있는 창업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업종마다 좀 공통되어 있는 그 분모가 있습니다. 7가지 구성 요소로 창업을 설명할 건데요. 우선 맨 첫 번째가 왜 이 창업을 하고 싶은가, 해야 되느냐, 창업의 당위성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좋다 그러면 이런 창업을 할 건데 뭐 어디서 어떻게, 상권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IT 관련은 상권이 아닌 그런 서비스 분석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통틀어서 그냥 일단은 저는 상권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자금 마련이라든지 자금 분석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이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운영 관리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광고, 영업, 마케팅, 실제 운영, 이걸 전체적인 게 다 포괄되어 있는 그런 영역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여섯 번째는 위기가 반드시 온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위기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여섯 번째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대부분의 사업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망해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잘 돼서 끝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더 잘 돼서 끝이 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추구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예기치 못한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총 이 7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제가 설명할 때 이 기준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일단 대학생 때 했던 제 첫 번째 창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왜 이 창업을 해보고 싶은가? 막연히 그냥 창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도 하는데 저희가 부유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낮에는 좀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고민을 해본 결과 대학교 근처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권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앞에 어떤 상권이 있고 거기는 어떤 먹거리, 뭐 즐길거리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 술집에 대한 상권 분석을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학교 앞에 있는 술집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업종이 다양하게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식점과 겸하고 있는 소주방에서 일단 술을 먹고 있고, 두 번째는 횟집은 좀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의 횟집들이 좀 있었고, 세 번째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서 가게 상가들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건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어디에 가게를 두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본 결과 그 분석 도중에 2층에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간판도 없는 감자탕 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장소가 또 좋았던 게 학교 스쿨버스가 그 앞에 정류장이 있었고, 거기 1층에는 이모집 할머니집이라는 유명한 소주빵 겸 분식점 2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금 마련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학생 신분으로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목표 지점을 1,000만 원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이 1,000만 원이 모이는 시점에 나는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자금 마련은 그 전부터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과학을 가리키는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2-3가지를 겸하면서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직접 모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2층을 인수해서 술집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했느냐? 이미 권리금 자체가 1,400만 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마 제가 좀 밀당을 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린 나이고 권리금이 1,400이면 1,400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에 창업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냥 줘야 되는 돈인 줄 알았어요. 좀 깎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1,400만 원의 권리금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이미 위기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어떤 게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무리 못해도 인테리어가 그래도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견적을 냈어요.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아무리 싸게 해도. 그리고 가구, 식기, 주방, 뭐 에어컨, 뭐 기타 등등 뭐 최소 아무리 못 들어가도 또 한 500만 원. 거기다 또 보증금 또 한 500만 원. 거기에 뭐 그래도 물건이라 좀 음식 같은 거, 술도 이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좀 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고민 끝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사실 어느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학교 때 창업할 때 아마 부모님들이 물개 박수 치고 아 너 창업해야 된다 이렇게 등 떠미시는 부모님들은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뭐 부모님한테 뭐 무리한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머님이 헌책방을 하셨는데 진짜 큰 맘 먹고 한 2천만 원 좀 넘는 돈을 빌려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성격에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이 자금 마련 부분도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금수저라고 해서 막 부모님한테 막 돈이 많으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단계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 돈으로 과연 그 25평짜리 지금 그 공간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꾸밀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첫 번째가 친구들을 다 썼어요. 친구들을 노가다를 시켰습니다. 페인트도 직접 다 칠했고요. 바닥도 친구들이 다 하고 벽도 친구들이 부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주 한 잔씩 먹이면서 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거의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 비용은 친구들의 어떤 그 인력을 투입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미리미리 잘 해놓으세요. 나중에 꼭 필요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친구를 잘 이용하면 됩니다. 대학생 자금이니까 이거는. 두 번째로 가구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중에 모든 부산에 있는 모든 중고 가구를 다 돌아다녀 왔어요. 그 가구에 보면 가구가 짝이 안 맞는 가구가 있어요. 열 몇 군데의 가구 매장들을 다 돌면서 짝이 안 맞아서 남아있지만 상태가 나쁘지 않은 가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거의 헐값에. 원래 뭐 10만원, 5만원짜리를 뭐 만원, 5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하나씩 수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산이라든지 비용 굉장히 많이 절감됐고요. 이게 또 괜찮았던 게 호프집이다 혹은 술집이다 모든 가구들이 다 일관성 있게 통일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가게만의 어떤 장점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가구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고요. 1,3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대부분의 공사와 직기류는 또 어디서 사왔겠습니까? 그 가구점 옆에 보면 또 주방 가구점들이 또 있어요. 뭐 약간 포크라든지 뭐 수저 뭐 엄청 이렇게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망한 업소에서 헐값에 넣은 거를 다 이렇게 수거해서 왔어요. 그래서 국자 뭐 냄비 할 거 없이 뭉텅거리로 얼마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고를 잘 이용하셔라는 거예요. 예, 시중에 우리 뭐 벼룩시장도 있고 뭐 중고나라도 있고 많습니다. 예,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모든 직기류라든지 가구에 집착하지 마시고 중고를 한번 사보세요.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되니까. 다섯 번째로 이제 운영 관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막상 아무리 이쁜 가게다, 위치가 좋다 해본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 가게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타겟층은 학생인데 이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조금 조명이 어둑어둑한 그런 술집을 원했고, 남자 학생들은 이쁜 알바생이 있는 술집을 원했습니다. 뭘 팔면 팔릴까를 또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뭐 요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 한 가지만 팔자 해서 닭요리, 닭똥집과 통닭이죠. 예.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 핵심이 뭐냐면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먹거리보다는 분위기를 좀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 근처에 맛있는 데는 있어요. 예. 저는 음식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분위기 장사, 술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팔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됐냐 궁금하신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대박이 났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하루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뭐 매일매일 장사는 잘 됐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운영관리에서 힘든 점도 많았어요. 뭐였냐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챙겨줘야 되죠. 늦은 시간까지. 그러다 보면 또 한 잔 같이 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생 창업에서 문제가, 운영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마 지인들이 와서 같이 술 먹자고 하면 본인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거의 매일 만취 상태로 돈 관리도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만 원짜리 막 꽂고 제대로 뭐 정리도 못한 채 가게를 이렇게 나왔어요. 뭐 크게 여러 가지 위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다 그렇게 예기치 못했던 위기를 제가 겪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무슨 위기가 있지?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위기가 있나? 장사가 안 돼서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로 가게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고 3일째 되는 날에 경찰들이 올라왔어요. 가게에. 갑자기 가게에 들어와서 그 경찰들이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야. 요지는 뭐냐면 제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다른 가게에 있는 사장님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셨나 봐요. 청소년들을 섭외를 합니다. 고등학생들을 섭외해서 저희 가게에 오게 만들고 술을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인지도 모르고 이제 술을 팔았던 거죠. 저도 그런 창업이 처음이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나가서 패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면 너 술 어디서 먹었니? 저 이 가게에서 먹었습니다 하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영업 정지가 되고 벌금을 굉장히 시작하자마자 가게 영업 정지 6개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게 운영하겠어요?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운이 나빴다기보다는 작정하고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좀 놀랬지만,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저는 타개를 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사실은 이 할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텃세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상권 분석을 통해서 이미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미 창업 전부터 가게에 힘 좀 쓴다, 옛날에 조금 놀았다는 그런 사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좀 친분 관계를 좀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이고 힘이 없는 관계로 제가 여기 앞에서 창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인간관계를 조금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그때 당시는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일일이 좀 이렇게 제 편으로 좀 만들었던 그 부분이, 이 고등학생들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던 사건의 해결 열쇠가 됩니다. 파출소장이죠,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지구대장인데, 파출소장이 이 고등학생들한테 술을 팔았다, 당신은 경찰서로 연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돈은 지금 엄마한테 빌렸죠.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털었죠. 이거 준비한다고 친구들하고 엄청 힘들게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또 때마침 또 가게 또 장사는 또 잘 되고 있죠. 근데 가게가 영업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구나라고 저는 그때 뼈저리 느꼈지만,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이 고등학생들을 누가 보냈을까? 사실 저는 의심은 안 했어요. 그냥 고등학생들이 술이 먹고 싶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제가 친했던 동네 근처에 있는 형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형들이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와서 그 고등학생들을 다 치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결과 물론 이제 약간의 외압이라든지 겁을 좀 주셨겠죠, 그분이. 저도 뭐 경찰서 뒤에서 뭐 두드려 패는 소리만 들었지 뭐 보지는 못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시켜서 올라왔다라고 자백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파출소장님께서 이 사건은 여기서 그냥 무마하겠다 하고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올라온 게 아니다, 다른 제3자가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종결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 새벽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위기는 당연한 거지만 법률적인 위기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완전 망할 뻔했지만 지인 형님의 어떤 힘으로 이 위기를 타개했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형님
뭐 친구분들한테 평소에 미리미리 잘 하세요. 예. 이게 나중에 사업하실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출구 관리인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그 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망하든 뭐 잘 돼서 좋든 이걸 떠나서 출구 전략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뭐 또 예기치 못했던 출구에 관계된 그런 좀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상권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저희 가게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 건너편 가게들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다 이렇게 밀린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내가 지금 장사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저는 반대편 쪽에서 장사를 시작했던 건데,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너편 상가에 있는 분들이 다른 상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상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학생, 이 가게에 저한테 팔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약간 질문을 던지면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학생이 가게 하는데 얼마 들었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학생 나한테 팔 생각이 없냐? 그래서 처음에 절대 없다. 나는 가게를 지금 잘하고 있고 생각 없다. 근데 이제 권리금이 4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6천만 원이 되고 이분들끼리 또 소문이 나서 또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가게를 8천만 원에 팔게 돼요. 물론 저도 굉장히 제가 애살 있게 준비했던 저의 첫 번째 가게지만, 실제 제가 상권 조사를 하면서 겪었던 제일 큰 문제점은 과연 방학 때도 여기가 잘 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돈은 약 3천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8천만 원 정도를 단시간 내에, 정확히 설명드리면 45일 만에 가감하게 이 가게를 팔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고 빠지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 창업을 했던 전반적인 스토리인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는 다 못 드렸지만 별 볼 일 없는 저의 첫 번째 창업 스토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